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주제는 확장 가능한 머신 인텔리전트 시스템인데, 앞에가 확장 가능한이라는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가. 지금 머신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많은 뉴럴 넷 프로세서나 G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건가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 그래프코어하고 저희 메가존은 AI와 MI라고 하는 건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머신 인텔리전스가 AI하고 좀 분리하려고, 그래서 머신 러닝하고 딥러닝을 섞어서 그걸 머신 인텔리전스라는 단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럼 예전에 AI라는 아티피셜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번 죽었었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그에 관련해서 저희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중에 한마디는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프코어와 저희 메가존은 머신 인텔리전스를 위한 전용 프로세서, 그 다음에 IPU 아답터, 그 다음에 GPU 카드에 해당하는 겁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택,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 다음에 슈퍼컴퓨팅 플랫폼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프로세서라고 하는 건 콜러서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1세대인 마크 1과 2세대인 마크 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마크 1은 저희가 GC2라고 부릅니다. 그래프코어 2. 2세대 마크 2는 마크 1, 마크 2는 코드네임이고요. 2세대 제품화된 칩은 GC200이라고 하는 칩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용 아답터를 만들었는데요. PCI 익스프레스 카드에다 꼽는 아답터인데, 얘도 이제 이게 1세대고 얘가 2세대거든요. 얘 특징은 여기에 IPU라는 프로세서, 뉴럴넷 프로세서가 2개 들었습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런 아답터를 꽂아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요거는 IPU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개의 IPU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속 안에 있는 프로세서는 4개인 거죠. 요거 자체가 여기 프로세서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총 4개짜리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IPU 서버 DSS8440이라고 하는 델 플랫폼 위에다 얹어져 있는 이 IPU 카드가 8개짜리가 있습니다. 속 안에 프로세서는 16개가 되겠죠. 얘부터는 IPU와 IPU 사이에 아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전용 네트워크 아키텍처이면서 케이블인 IPU 링크라고 하는 게 이 아답터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AMD HSA라든지 아니면 누구죠? 엔비디아의 NV 링크에 해당하는 그런 연결 구조를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번영 서버에다가 이 아답터를 꽂아서 사용하는 거고, 전용 머신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PU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IPU 서버, 얘는 IPU 머신. 그 중에 M2000이라는 이런 머신이 완유짜리 머신이 있고요. 여기에 프로세서가 4개 들었습니다. 4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스태킹해가지고 스태킹해서 16개나 32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6개인 경우는 총 IPU 숫자가 64개거든요. IPU 머신 M2000 64개가 되는 거고, 이걸 32개 얹게 되면 IPU 128개의 IPU가 돼서 요거의 제품 이름이 IPU 포드 64, IPU 포드 124 이런 게 됩니다. 물론 요것들 나중에는 512개의 렉까지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름은 포퓰라 SD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그래프코어 전용 AI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 프레임워크가 팝아트예요. 팝아트. 그러니까 그 팝아트는 파이토즈나 텐서플로우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프레임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존에 있던 프레임워크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텐서플로우, 뭐 파이토치 정도는 지원하는 거고, 또 이 위에 올라가는 그 하이레벨 API들인 케라스라든지 아니면 패스트 AI 얘네들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 모니터링 하는 것들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쪽에서는 뭐 GPU를 한두 개 쓰는 건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수천 수백 개 이게 묶어갖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용 아키텍처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 얘네들을 갖다가 최대 뭐 512개의 렉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16 헥사 프로의 어떤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이런 HPC 플랫폼을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가 슬럼 워크로드 매니저,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AI 전용 플랫폼인 쿠베플로우를 얹어서 AI의 HPC 시스템을 온프라미스에 인스톨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은 주로 이제 그 수치 연산에 그러니까 AI 쪽에 최적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HPC가 수치 연산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오픈스택하고 샤프라는 스토리지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AI HPC 클라우드 솔루션을 온프라미스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SI 형태로 제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 우선 관리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예. 지금 지원되지만 저게 릴리즈가 일반 엔비디아처럼 빠르게 지금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이 정도 된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뉴럴넷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트레이닝이라는 학습 분야가 있고 추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추론칩을 많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습 분야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는 세 회사밖에 없어요. 당연히 엔비다, 그다음 구글, 그다음에 저희 그래프코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소프트 스택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한 세 회사, 네 회사밖에 안 돼요. AMD까지 하면. 근데 AMD도 아직 뭐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는 그 예를 들면 뭐 S4나 L4나 그 버전을 그대로 트랜스퍼한다고 했을 때 네. 전혀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나는 우리 강민주 이사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저희도 과거에 해보면 연구원들이 그 버전에 대한 어떤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그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럼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텐스플로우 같은 경우 2.0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최신 거는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체프 스토리지는 어차피 그 솔루션일 텐데 그 하드웨어는 뭐 X86 씁니다. X86 뭐 스케일 아웃해서 예. 이 샤프 스토리지는 분산 스토리지 중에 가장 유명한 놈이고 요거가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IBM 레드의 샤프 스토리지는 그 상용 버전이고 똑같은 거를 또 공짜로 제공하는 거는 오픈한 거는 샤프 스토리지. 그 부분은 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웨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그래프코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지금 웨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웨카가 그래서가 아니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웨카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웨카라고 돼 있고요. 질문 있습니다. 저 전용 아답터 IPU 프로세서는 따로 파나요? 일단은 전용 아답터 요거는 현재 따로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아무래도 그래프코어가 어떤 마케팅 정책이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저희 쪽에서 그래프코어한테 좀 요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인데요. 아까 잠깐 이 스토리지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그래프코어만 쓰겠다 그러면 웨카를 쓰셔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쿠버네티스라고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웨카가 잘 쿠버네티스를 지원할 수 있느냐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클라우드까지 간다
그러면 과연 이 오픈스택을 그 웹카가 잘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서 이게 확장돼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 그 포퓰러 아까 그래프코어 클라우드만 AI 플랫폼을 쓰겠다 그럴 때는 그냥 웹카 써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쿠버네티스나 이렇게 가게 되면 얘네들 잘 지원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샤프 스토리지.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미묘한 일인데 지금 원래 하시던 일이 저 고부분의 라이센스를 많이 파셨어요. IBM의 GPFS라는 고객이 아직도 많이 쓰고 계세요. 되게 안정적이어서 그래서 저게 뭐 새로운 걸 막 검증하자 그러면 되게 막 또 오래 걸릴 거고 막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계획하는 플랫폼이 현재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언제 한번 전부 모여갖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슬럼 워크로드 매니저 같은 경우도 지금 초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는 고객사는 저희가 등록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랑 어떻게든 엮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각각 지금 카테고리별로 많이 그 어떻게 이 접목을 시켜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슬럼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코어에서 디폴트로 제공하는 거고, 이 오픈 소스잖아요. 맞아요. 사이트에서 봤는데 기존에 다 쓰고 있어서 저거를. 그래서 다른 이 슬럼과 비슷한 워크로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걸 다른 데도 쓰시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IBM 뭐죠? LSF나 PBS나 그렇죠.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이 IP들만을 위해서 그거를 이렇게 체인지하지 않고 아니면 독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들어가면서도 LSF 쓰죠 그냥. 그러니까 기능이 되니까. LSF가 엔비디아를 맞춰주는데 뭐 1년, 2년 걸렸대요. 시간이 좀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고객에 따라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 가능한 IPU다. IPU는 인텔리전스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저희 그 그래프코어의 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용 뉴럴넷,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신경망에 최적화된 어떤 시스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리콘인 IPU 칩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고성능 머신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용 대규모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근데 차세대의 MIMD형 병렬 실리콘 아키텍처거든요. 그래서 이 멀티 인풋, 멀티 데이터라고 하는 병렬 처리에 최적화된 최초의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아까 여러 가지 컴퓨터 장치들을 같이 만들었었죠. 그래서 X86 위에 올라가는 IPU들, 그 다음에 IPU M2000이라고 하는 전용 머신에 올라가는 IPU들, 그래서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도 같이 전부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신 인텔리전스 개발 관련된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IPU 전용 프레임워크 및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범용 머신 인텔리전스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뭐 아까 얘기했던 파이토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텐서플로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 전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파바트라고 하는 전용 머신 러닝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상의 성능을 내려면 우리 파바트 위에다가 개발하는 게 좋죠. 파바트형 파이썬이라든지 파바트형 C++를 가지고 개발하는 게 좋지만 당연히 우리는 뭐 당연히 텐서플로우도 지원하고 파이토치도 지원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텐서플로우 짜놓은 거 갖고 하면 바로 하면 어렵지는 않은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GPU를 포인팅하는 부분을 IPU로 포인팅하는 걸로 바꾸고 몇 가지 이제 라이브러리 저희가 개발해놓은 라이브러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하는 인클루드나 임포트하는 부분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기존의 텐서플로우 짜놓은 거를 가지고 그 업체 보고 우리 거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것들로 제안을 많이 해야지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거는 이미 많이 해놨고요. 해놓은 게 기트허브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기트허브에. 그러니까
기타가 공개돼 있지만 한국에서 이제 자기네들 예를 들어 A라는 연구소에서 해놓은 건데 우리 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이제 그게 뭐 그쪽에서 저희가 바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 저기 강의사님 담당하는 팀이 가서 같이 가서 예, 텐서플로우 원래 코드가 있으면 저는 뭐 하여튼 그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에서 이제 GPU 부분을 IPU로 지칭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바꾸는 작업은 가능한 거죠. 거기에 관건이 많이 초기에 잘 유연하게 잘 돼 있냐가 예, 잘 돼 있습니다. 이만큼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뭐 AI 칩이라든지 뉴럴넷 프로세서를 만드는 업체도 엄청 많은데 얘네들은 대부분 뭐냐면 인퍼런스 쪽만 많아요. 추론 쪽. 그러니까 마지막 엣지에서 서비스하는 쪽.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고 훈련까지 할 수 있냐가 문제거든요. 이제 훈련까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이런 그 기존의 소프트웨어들하고 호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큼 만들어 놓은 회사가 그래프코어가 그래도 세 번째는 된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아직 소프트웨어도 다 개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는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확장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단일 디바이스에서 확장. 여기 디바이스는 IPU 칩셋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 디바이스, 그다음에 다중 시스템 이렇게 되죠. 이 확장되는 거에 보면, 그러니까 단일 디바이스의 확장성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IPU는 여기 좀 색깔이 좀 안 좋아 보이지만 여기 네모 칸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조금 흑색으로. 그다음 그 옆에 이렇게 조금 회색으로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하나가 바로 요게 프로세서고 옆에 있는 게 메모리입니다. SRAM입니다. SRAM.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두 개를 묶어서 타일이라고 불러요. 타일. 그러니까 프로세서 큰 속안에 이제 여러 개의 작은 프로세서가 들었는데 그 프로세서가 또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SRAM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존의 GPU들은 이 내부의 프로세서가 옆에 이제 HBM4, 뭐 2인가 뭐 이런 굉장히 그 메모리 대폭이 빠른 그 메모리도 있는데 걔네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속도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그 통신할 때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여기 그 프로세서 칩하고 그 옆에 SRAM을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 속도도 엄청 빠르고 전기도 엄청 적게 소모하는 거죠. 이걸 타일이라고 불러요. 타일. 그러니까 이런 타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일단.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IPU가 콜로서스 1세대에서 2세대라고 얘기하는데 1세대의 코드네임이 마크1이거든요. 2세대가 마크2고 아까 잠깐 1세대 요거 마크 안으로 만든 그 IPU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GC2 얘는 2세대는 GC2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속안에 갖고 있는 트랜지스터 숫자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GC1에는 1216개의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그다음 GC2는 GC200 그러니까 마크 1에는 1216개인데 마크 2에는 1472개 프로세서가 있고 사실 그 옆에 전부 SRAM 딸려 있다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각각의 6배씩 해가지고 마크 1은 7296개, 마크 2는 8832개의 독립된 스레드가 수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서에 6개의 독립 스레드가 러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량은 마크 1 같은 경우 125 테라프롭스, 그 다음에 마크 2는 256 테라프롭스예요. 이거의 용량은 거의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좋은 프로세서인 A100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처리量. 저 클럭 계산. 네네네.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아까 그 파일 속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메모리 대역폭은 45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인데 이 메모리 대역폭이라는 건 누구냐면 이 프로세서하고 SRAM 사이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메모리 대역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 자체가 갖고 있는 메모리의 총량은 300MB가 되고 MK2는 900MB 정도 되는데 약간 적다는 느낌이 들죠. 적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적어 보이죠. 그래서 얘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일단 이게 이제 인프로세서 메모리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세서 내에 SRAM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RAM과
뭐 DDR4, DDR5, 그다음에 SRAM과 HBA, 뭐 HBM 뭐 2나 5 예한 거는 아예 속도 차이는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예요. 걔는 대응을 못해요, 이 두 개가. 그 SRAM이라는 게 우리 CPU에서 캐시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근데 약간 작아 보인다.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작아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는 나중에 그 다음 확장에 있거든요. 요 개별 프로세서를 묶어갖고 통째로 쓸 수 있어요. 메모리를. 그래서 19.2기가 뭐 프로세서 메모리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게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림 메모리라는 또 기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CPU가 컨트롤하는 램 있잖아요. 램의 일부를 딱 잡아가지고 나만 쓸게라고 하는 기능이 있대요. 이거 누가 많이 썼죠? 예전 GPU들이 공유 메모리라는 거 썼잖아. GPU 자체가 자기 메모리 부족하니까 CPU 가지고 있는 메모리 일부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썼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걸 스트리밍 메모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칩 내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그 다음에 GPU들은 단일 칩에 메모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GPU들은 몇 개가 옆에 HBM2라든지 4라든지 그런 메모리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공유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작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는 32기가 뭐 네네네네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그 GPU는 보통 지금 뭐 프로세서 숫자가 요새 뭐 5,000개 정도 되거든요. 칩 안에. 네. 우리는 이제 1472개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스레드가 우리는 독립된 6개를 돌린다는데 GPU는 스레드를 1개 돌리나요? 거기도? 여러 개 돌릴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개수가 프로세서의 개수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5,000개 정도 되는 GPU 프로세서.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을 해야죠. 확장을 이렇게. 확장은 비용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성능 대비 확장 전체로 보면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일단은 이 컴퓨터는 여기에 컴퓨터는 계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익스체인지는 교환, 메모리에 있는 내용 교환하는 거고 싱크는 이제 동기화인데 이 계산 기능 관련해서는 아까 마크1 같은 경우 1200 16개의 IPU 컴퓨터 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각 256KB의 프로세서 메모리를 갖고서 이걸 전체 더하면은 얼마가 되냐면 300MB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 플로팅 포인트 하드웨어 엔진을 내부에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가속할 수 있는 하드웨어 엔진도 가지고 있고 뭐 나중에 뭐 그런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프로세서가 자기 SRAM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산을 다른 프로세서하고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그 중간에 이 교환하는 요거를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요 메모리 공간을 익스체인지. 근데 그래서 이쪽에 SRAM에서 익스체인지 요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8테라 정도가 된다. 근데 아까 요 프로세서하고 자기의 한 타일 속 안에 있는 프로세서하고 이쪽에 SRAM 간의 커뮤니케이션 속도는 얼마라고요? 45테라. 어디죠 이게? 여기 45테라. 그 다음에 얘를 거쳐서 넘어갈 때는 얼마냐면 8테라가 나온다. 예. 8테라까지 나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칩 안에 2개의 소켓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그 속도 밴드위스가 8테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칩과 칩이 아니에요. 칩 내에서. 칩 내에서. 칩 내에 소켓이 2개 있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이게 한 소켓이에요. 한 소켓. 그러니까 한 소켓 아까는 카드에 카드에 칩이 2개 있다는 거고 요거는 자기 한 칩 안에 여기 프로세서고 여기가 SRAM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2개 묶은 거를 타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타일과 타일 간에 어떤 메모리 교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8테라가 그렇습니다. 넘어가는구나. 예. 독립된 프로세서들이라서 얘네들 거쳐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교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세서가 한 스텝을 동시에 이제 병렬로 쭉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일괄적으로 동기화 작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 관련된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 이 칩 내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밑바닥에 있는 이 네모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동기화 작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병렬 처리하다 보니까 야, 전부 처리 완료했어? 오케이. 다음 단계 넘어가자. 싱크. 처리해. 오케이. 다음 단계 넘어가. 이게 싱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싱크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따로 이 칩 내에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단일 칩이잖아요. 단일 칩. 단일 칩을 넘어서 칩이 여러 개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여기 얘기 나올 때 맨날 나오는 얘기가 vGPU라는 단어가 맨날 나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도 한 칩 내 프로세서가 숫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우리 CPU 보면 CPU 프로세서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하시는 분들이 vCPU 컨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속안에 속안에 하여튼 프로세서가 20개다. 그러면 한 사람은 10개 프로세서 가지고 VM을 만들 수가 있고 나머지 뭐 이런 컨셉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AI 분야는 칩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막 수백 개, 수천 개 묻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칩 내에 프로세스를 쪼개갖고 VM한테 할당해주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AI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컨셉은 우리 버추얼 데스크탑 같은 거 있잖아요.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이런 거 할 때 내가 GPU 조금 써야 될 때 그럴 때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요구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런 거 취급 안 한다. 그다음에 GPU는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일부 GPU들이 지원하죠. 하이엔드 GPU들이 8개 나눠서 7개 쓸 수 있어요. 8개 속안에 이제 뭔가 그 섹션이 있는데 하나의 큰 GPU 프로세서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섹션이 쭈쭈쭈쭈 이렇게 있어요. 그 섹션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는 쓰고 하나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GPU 5,000개 저 안에 프로세서 5,000개 중에 뭐 600개씩 나눠준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능하다. 그걸 vGPU라는 컨셉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너희는 왜 못 지원하냐 얘기하면 AI 쪽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프로세서의 속안에 코어를 나눠가지고 쓰고 뭐 이런 거 자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이 뭉쳐갖고 쓰는 게 초점인데 지금 쪼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 전혀. GPU 사세요. 네, 그럼 걔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 VDI 쪽, 그렇습니다. 렌더링 할 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스페이스로 그 비즈니스를 했는데, 네. 이제 그거 용도로 쓰는 거고, AI 쪽 그런 이슈보다는 그 엔비디아는 쉐어드 모드가 있고 뭐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 혼자 쓸 수 있고 이런 모드들을 지원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로 이제 뭐 나눠 쓸 건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 쓸 건지.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은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쪽이나 아니면 게임 쪽이나 그러니까 데스크탑 애저 서비스 그런 쪽이나 쓰는 거지 AI 쪽에서는 하나를 쪼개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 차트 전체 제목이 스케일러블인데 지금 되게 피지컬한 스케일러블 한 것처럼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확 늘렸다가 확 줄였다 할 수 있어요. 몇 개 묶은 거를. 네. 스케일 아웃이 돼. 스케일 아웃, 스케일 인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이게 되게 내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LSF 슬럼이나 LSF 비즈니스를 나눠줬는데 쫙 돌리다가 확 끝났어. 끝나거나 아니면 뭐 이상이 생겨서 싹 죽으면 그 리소스를 확 뱉어줘요 그냥. 자동으로 뱉어주고 리소스를 풀어준다 그러지. 그러면 그걸 딴 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느 시점에 그걸 잡아놓으면은 스케일 아웃이 안 돼. 그냥 고정으로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예약한 시간 동안. 예약 시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 단위 클라우드를 지원하거나 그런 어플리케이션, AI 어플리케이션에 더 맞다는 거죠. 스케일 아웃. 제가 보기엔 그 부분은 크게 고객들이 뭐 그걸 vGPU랑 대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IPU의 장점이 혹시 되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게 쪼개져 있잖아요. 타일 단위로.
그 타일을 이렇게 뭐 n분의 1로 쪼개서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타일은 안 거죠. 나눠진다. 그러니까 타일은 지금 하나의 칩 내 속 안에 여러 개 프로세서 있는 거 그거인데 그걸 타일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프로세서에다가 SRAM 붙은 거를 타일이라고 불렀는데 그 타일을 일부러 쪼개갖고 vGPU 방식으로 쓰는 거는 저희는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게 니네 왜 안 되냐 문제가 아니고 타겟팅이 틀려요. 저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쪽에서는 붙여갖고 얼마나 빨리 처리하는 게 문제지 쪼개갖고 뭐 쓴다 이런 거는 낼 필요가 없는 필요도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너희 이 기능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되게 많아서 그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IPU가 이제 시작부터 이름 자체도 인텔리전스 프로세서가 AI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GPU는 GPGPU라고 그러잖아요. 제너럴 퍼포즈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이렇게도 쓰고 일반적인 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도 쓰고 뭐 그래픽에도 쓰고 AI도 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있는 건데 이제 AI에는 이게 특화되게 훨씬 더 성능 빠르게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다룰 주제는 뭐냐면 다중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하나의 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칩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아까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기능이 뭐였냐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하나의 디바이스 내에 하나의 그 IPU 내에 타일과 타일 사이에 메모리를 교환하는 그런 걸 제공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숫자가 되게 많이 이 디바이스 숫자가 엄청 늘어나면 즉 IPU 숫자가 늘어나면 얘의 기능이 이 다른 어떤 디바이스까지 그 서로 메모리가 교환할 수 있도록 뭔가 기능을 소고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장이 된다는 소리고 또 하나가 이제 IPU 링크라고 하는 이 어떤 컨셉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케이블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IPU 링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엔비디아의 NV 링크나 AMD의 HSA 뭐 이런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거든. 이게 뭐냐면 PCI 익스프레스가 속도가 너무 느려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PCI 꽂으면 되긴 하는데 얘네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속도가 너무 느려서 GPU들이라든지 아니 저희 같은 이런 IPU 뉴럴넷 프로세서들은 그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자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져간 거야.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IPU 링크죠. IPU 링크. 그래서 이 IPU 링크는 어떤 PCI 인터페이스처럼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U 링크는 IPU와 IPU 간에 320GBps로 통신합니다. 100기가를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100기가. 우리 지금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뭐 100기가, 400기가인데 지금 이제 요즘 100기가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걸 넘었어요. 한 320기가 정도의 스피드로 통신한다. 네. 저게 물리적인 서버 내를 벗어나서도 예, 가능합니다. 똑같이 제공한다. 그거는 이제 그거 다중 시스템 간호 확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하나의 프로세서가 있었잖아요. 칩 하나에서 여러 개 칩을 이제 묶어서 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 개 칩을 묶어서 사용할 때 얘네들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IPU 링크라는 인터페이스와 IPU 링크 케이블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IP들 간의 통신을 지휘하고,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요만큼 묶어서 하나의 어떤 유저나 잡한테 하나의 터넌트한테 할당해 줄 수 있고 요만큼 묶어서 또 할당해 줄 수도 있고 다 썼으면 버리고 또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정적인 방법도 있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래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해줘요. 슬럼이에요? 아니면? 아니 이 저희 그 파퓰러 파퓰러. SDK 안에 그 기능을 지원해. SDK가 지원. 꼭 그러니까 워크로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리소스를 관리하는 자기 거의 워크로드, 자기 워크로드니까. 아니 이게 뭐냐면 워크로드 매니저라는 건 사실 내가 핵심이 잡을 던져서 여러 명한테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렇게 콜렉팅하는 그런 기능이 주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누구냐가 있는데 여러 명이 한 머신에서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대 머신에서 여러 명일 수가 있고 얘네들이 뭘 잡아야 돼요? 어떤 리소스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네. IPU를 잡아야 되잖아. 그 잡을 때 나중에 이제 버추얼 파드라는 컨셉이 나와가지고 요만큼을 묶어서 아까 잡 하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또 요만큼 여러 개를 묶어서 잡2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슬럼하고는 약간 다른 거죠.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묶느냐라고 하는 컨셉을 얘기를 하고 있는. 리퀘스트가 근데 오면 묶었는데 이 묶었는 게 사실은 그 잡들한테는 하나의 IPU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IPU로 보이는데 이 묶음은 나중에 버추얼 포드라고 그래요. 아까 피지컬 파드가 있었잖아요. 파드 64, 파드 128 있었잖아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M2 사운드를 이렇게 묶어갖고 한 렉을 만들 때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IPU 여러 개를 묶어갖고 논리적으로 묶어갖고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버추얼 파드라고 불러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슬럼 같은 데서는 그냥 하나의 IPU로 보여요. 묶어져 있지만 하나처럼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좀 인테그레이션 되겠네요. 내가 볼 때는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쉽게 되죠. 쉽게 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GCD라고 하는 그래픽코어 컴파일 도메인이라는 컨셉과 이거를 소프트웨어 SDK에 구현해 놓은 거예요. GCD라고 그래프 컴파일 도메인이라는 컨셉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여러 개의 IPU를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그래프 컴파일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쪼갱이 아니죠. 묶음이 있을 때 각각의 이렇게 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나는 얘를 타겟팅하고 얘를 타겟팅한다는 걔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 얘를 타겟팅하고 이렇게 타겟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다수의 IP 소프트웨어 타겟팅은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한걸 좀 바꿔야 되겠네. 하여튼 그렇게 묶은 버추얼 파드들을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타겟팅해서 쓰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그냥 IPU 하나가 보여요. 하나.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 컴파일러가 묶인 여러 개에서 그 소프트웨어 작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분산시켜주고 이런 일을 자동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는 일반적으로 GPU 하나 쓰든 두 개 쓰든 근데 우리 IPU 하나 쓴다고 돼 있는데 속안에 가보면 얘가 여러 개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지. 컨셉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되셨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마크 안이라고 하는 데서 어떤 단일 소프트웨어가 대형의 IPU들을 사용할 때 최대 64개의 IPU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40만 개의 스레드를 돌릴 수가 있는 거고 메모리를 또 묶을 수 있는 게 19기가씩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다중 시스템이라는 건 컴퓨터가 아예 물리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눠 있어. 그럼 걔네들하고 통신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PCI와 이더넷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얘네들을 위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면은 일단 이 IPU 링크라고 하는 컨셉이 나중에 이제 PCI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그럼 PCI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장 빠른 PCI 이더넷 같은 경우 뭐 100Gbps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방향 듀플렉스 통신하니까 200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걔네를 또 링크 어그리게이션 해요. 100기가 몇 개 묶을 수도 있어요. 2개나 4개나 이런 순서로 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역법은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앞에 모양 우리가 처음 봤던 요 모양대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나중에 이 소프트웨어가 여기 있는 IPU하고 여기 있는 IPU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래프 컴파일 도메인으로 묶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버추얼 파드가 생성이 되고 그 버추얼 파드를 파이토치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탄스플로우에서 하나의 타겟으로 지정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윙 모델은 그래프 스윙이라고 그래갖고 그래프 형태.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 AI 모델들이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프 계산하도록 이렇게 그래프 행렬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이 쭉 있으면 이 데이터들을 뭐 버텍스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또 압수 내주면 그다음 어떤 그 레이어의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웨이트나 바이어스 값이 된다는 겁니다. 계산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래프 계산을 수행하고 다시 그걸 이렇게 내주는데 이런 단계가 이제 나중에 BSP라는 스케줄, 벌크 싱크로너스 패러럴이라고 하는 그 전문 병렬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어떤 기법이거든요. 걔에 의해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계산이 딱 완료되면 전부 프로세서가 완료되면 프로세서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전부 멈추고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서로 메모리 교환을 쫙 해요. 아까 SRAM 간에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모든 프로세스를 또 계산을 딱 수행해요. 그 다음에 싱크, 익스체인지 이런 단계별로 계속 가면서 병렬 수행을 하더라도 소간의 어떤 프로세스끼리의 뭐 어떤 누구는 먼저 수행하고 누구는 나중에 수행해가지고 나중에 데이터가 꼬이는 그런 현상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걸 BSP라고 부르고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소프트웨어 할 때 자세히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수행되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이 텐서플로우에 보면 텐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제품이 팝비전이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팝비전 내에서 이 파일 0번부터 1215번까지의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됩니다. 이런 툴도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 아직 여러분이 BSP나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잘 연산하도록 돼 있다.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 파트가 있고요. 포퓰러 SDK 파트가 있고 여기 보면 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프레임워크에 보면 이제 그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 XLA라는 백엔드로 통해 갖고 우리하고 통신이 가능한데 저희 다른 놈들은 포퓰러 어드밴스드 런타임이라고 이게 팝아트예요. 팝아트. 근데 제가 앞에서 팝아트가 어떤 레벨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프레임워크 레벨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프레임워크 레벨이라고. 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같은 레벨로 저희 회사 그래프코어에서 만든 게 바로 뭐고요? 팝아트. 근데 이 팝아트는 대부분 이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얘도 그 오닉스라는 포맷으로 엑스포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모델을 누가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실행 파일하고 비슷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인퍼런스 하거나 서비스 하려면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모델 엑스포트라는 걸 해요. 그럴 때 이제 그 표준 포맷이 오닉스예요. 오닉스. 이게 이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모델을 표준적으로 엑스포트하는 표준 포맷이 오닉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토치라든지 패들 같은 요런 그 프레임워크들 참고로 얘기하면 텐서플로우는 누가 만들었죠? 구글이 만들었죠? 파이토치는 누가 만들었죠? 페이스북. 패들은 이름이 패들 보니까 중국 업체가 만들었겠네. 그죠? 네, 하여튼 근데 일단은 알아두시기 포퓰러 어드밴스드 런타임이라는 게 팝아트인데 얘 자체가 뭐라고요? 프레임워크에 해당한다고요. 우리 전용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니까 우리 RP에 가장 빠른 어떤 성능을 내려면 저희 프레임워크 위에 파이썬이라든지 저희 프레임워크 위에 C++로 직접 짜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쓰거든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는 저희가 XLA라는 백엔드를 통해서 바로 얘를 지원하고 파이토치라든지 패들이나 이런 오닉스 같은 이런 표준 모델들이 저희 그 팝아트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백엔드로. 그러니까 이 팝아트가 백엔드면서 동시에 프레임워크이기도 하다고요. 저걸 안 쓰고 팝아트를 쓰면 어떤 변환 과정이 필요 없고 그렇죠. 성능이 빠른 거죠. 성능이 훨씬 빠른 거죠. 그 대신 이제 처음부터 어디서 만들었으면.
사실 텐서플로우도 엔지닉이지만 실제로 내가 사용하려면 파이썬 라이브러리나 C++ 라이브러리나 자바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거 엔진이라고 부르지만 얘는 결국 포퓰러 SDK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C++로 짜건 파이썬으로 짜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래. 얘네들 직접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갖고 그 위에 하이 레벨 지금 랭귀지 API를 만들었거든요. 뭐 케라스라든지 패스트 AI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엔비디아는 저런 게 없이 바로 된다고 보면. 그렇죠. 아니요. 바로 된다고 보면 안 되죠. 엔비디아도 요거가 있는 거죠. 요거. 엔비디아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하는 역할이 있죠. 그렇죠. 쿠다. 우리는 포퓰러 SDK라고 부르잖아요. 걔는 쿠다 라이브러리 세트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림상으로 이 영역이잖아요. 쿠다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 고객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쿠다라고 얘기하면 요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이요? 요만큼. 한이 드라이버 포함해가지고 요만큼. 요만큼 다 되네. 드라이버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드라이버 인터페이스가 드라이버라는 게 뭐니까 리눅스 드라이버, 윈도우 드라이버, 그 다음에 VMware EXI 드라이버 뭐 이런 거 제공해줘야지 그 플랫폼에서 돌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PCI 드라이버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대부분 PCI 통째는 있고, 근데 IP 오버 패브릭이라고 또는 뭐 IP 오버 파이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드라이버가 하나 더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전용 머신이라고 하는 IPO M2000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 걔를 만든 이유가 소프트웨어를 기동하는 부분하고 AI 잡을 기동하는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기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AI 모델을 돌 때 보면 전처리 작업 많고 후처리 작업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CPU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런 진짜 모델링 학습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분리한 거야. 그래서 일반 x86에서는 우리가 코드는 하나를 썼지만 거기서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부분은 CPU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모델을 학습하거나 인퍼런스 하는 부분은 전용 머신에다 던지거든요. 그럼 얘는 완전히 AI 전용 그래프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IPO M2000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하고 x86 서버하고 CPU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전처리하기 위한 또 후처리하기 위한 그거 이 머신하고 IPO M2000으로 연동이 필요하니까 그 연동을 광캡을 가지고 연동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따로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백지 그냥 네트워크 백지 인터페이스. 네, 근데 그 물리적으로는 그냥 네트워크 백지예요, 백지. 멜라녹스 RDMA 드라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을 여러 개의 IPU가 있으면 뭐합니까? 얘네들이 궁극적으로 병렬 처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병렬 처리를.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다 지원한다는 겁니다. 모델 샤딩이라는 걸 지원한다. 모델 샤딩은 뭐냐면 이 모델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하나의 IPU에서 다 못 돌아가.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IPU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걸 갖다 모델 샤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아까 어떤 특징이 있었죠? 이 IPU 두 개를 묶어가지고 메모리를 부풀려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버추얼 파드 컨셉이 있었잖아. 아까 메모리 적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SRAM 적다, 너무 적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델 레플리케이션. 동일한 모델을 쭉 복제해야 하는 거예요. 복제. 그러니까 이건 주로 뭐 할 때 쓰냐면 인퍼런스 할 때 써요. 서비스 할 때. 이미 모델을 만들어 놨을 때 수백 명이 들어와서 막 같은 모델을 전부 액세스 하잖아. 근데 한 모델이 하나만 계속 그걸 서비스하고 쓰면 이 버틀렉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거지. 이걸 갖다 모델 레플리케이션이라는 이런 방식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모델 파이프라이닝 이건 주로 학습할 때 많이 씁니다. 여기 보니까요. 뭐 모델이 하나 이렇게 돌아다가 그거를 여러 개 모델로 나눠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고 나중에 결과 나왔고 나중에 결과를 이쪽으로 주는 이런 거 있죠. 이게 파이프라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 개 다층 모델들,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모델들이 쭈루룩 있을 때 얘네들을 각각의 다른 IP에다 쫙 배열해 놓고
한꺼번에 샤라락 학습하고 이렇게 결과를 받도록 하는 방식. 이런 다중한, 그러니까 다중 IPU에서 병렬 처리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요것이 이 파퓰러에서 완벽하게 지원해서 엔진인 파이토치나 텐스플로우나 파밭에서 전부 얘네들이 이제 요구하는 이런 병렬 처리 메커니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지원한다, IPU가.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네는 파밭에 있는 우리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거고, 텐스플로어의 병렬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파밭의 병렬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들이 잘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라이브러리라고 전체 이름은 파퓰러인데요. 그래프 라이브러리라 갖고 간단한 C++ 그래프 빌드 API 를 가지고 있고, 모든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 완벽한 제어 그림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진짜 내가 완벽하게 이 IPO의 최적의 어플리케이션을 짜고 싶다 그러시면 C++로 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 기존 우리가 그 어떤 모델 처리할 때 생각하는 컨셉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 같은 거 하면 대부분 어떤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델을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고, 인퍼런스하고 이런 개념적인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단계가 쟤네들하고는 전혀 그 C++ 들어가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뭐 가져가서 뭐 가지고 계산, 뭐 가지고 뭐가 계산이지, 얘네들은 모델이 어떻게 구성이 된가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C++ 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이 가장 최적화된 어떤 거를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C++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엔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또 만든 거지. C++를 또 이용해 가지고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만들 거거나 그렇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컴파일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레벨에 상위 레벨에 텐스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그 케라스라든지 아니면 패스트 AI 같은 데서 나오면 그거를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거 담당하는 걸 컴파일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컴파일러는 예전에 스태틱 컴파일 하는 거고 약간 좀 틀려요. 예전에 뭐 C언어로 랭귀지 짜고 컴파일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게 실시간 개념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파이썬 같은 걸로 이렇게 짜면 바로 이제 컴파일, 그래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묶어주고 이런 거가 이게 컴파일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엔진 당연히 있겠죠. 엔진에서 그것들 갖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퓰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중에 이제 NN이니까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파퓰러 라이브러리가 이런 걸로 구성이 되는데, 하여튼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한 50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라는 건 펑션이라는 뜻입니다. 펑션이고 함수들이죠. 그래서 50개 이상의 고성능 컴퓨팅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NN 같은 경우 팝 뉴럴 네트워크라는 뜻이니까 신경망에 사용되는 함수들, 비선형 또는 풀링 함수, 로스 함수, 손실 함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GPU 쿠다에서 뭔데 이렇게 뭐 대칭되게 좀 우리 결국 나가면 세일즈 관점에서 나가면요 계속 우리 이거 GPU 쓰는데 이거는 뭐예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우리 거 좋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거 뭐예요? 뭐 좋을까요? 뭐 이건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GPU는 우리 이렇게 쿠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거와 대응되는 저거는 뭐예요? 뭐 이거 그렇게 되나요? 아니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GPU 쪽을 너무 모르니까 이쪽 부분이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팝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선형대수 관련된 함수도 행렬 곱셈한다든지 컨볼루션 함수도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이럴 때 한번 얘기했었죠. 또 이 풀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CNN 할 때 나왔던 건데, 그런 기능들 들어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팝 OPS라고 하는 건 텐서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별 작업 수행하는 함수들이 들어있습니다. 텐서는 뭔지 아십니까? 3차원 텐서입니다.
1차원 스칼라, 2차원 벡터, 3차원 텐서. 3차원 이상 다 그걸 텐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텐서플로우가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팝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IPU 프로세서 내에 하드웨어 랜덤 숫자를 제너레이션하는 하드웨어가 들어있어요. 이 랜덤 넘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뭐 어떤 잡음을 집어낸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원형 데이터가 있는데 이 원형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를 만들다든지 하기 위해서 뭐 잡음을 넣는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 잡음이라는 게 사실 컴퓨터가 뭘 잡음을 넣겠습니까? 그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 숫자를 집어넣을 때 랜덤 넘버를 집어넣거든요. 그 랜덤 넘버를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빠르게 저희가 생성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저희 RPU에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빨리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팝랜드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없으면 CPU 이용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팝 유틸리티라는 건 IPU 장치를 위한 그래프 작성을 위한 일반 유틸리티 함수가 들어있고 GCL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프 커뮤니케이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프 커뮤니케이션을 라이브러리화 한 거죠. 요것도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파트에 가야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GPU 그 GPU를 여러 개의 시스템에 나누어져 있는 걸 묶어갖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얘네들 간에 어떤 효율적인 병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스태틱으로 컴파일할 때 지정을 해요. 이 말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그 그래프 컴파일 라이브러리라는 게 같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작업하는 동안 이런 어떤 모델의 생성 그런 내용을 아주 그래픽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진짜로 신경만처럼. 예. 이런 기능들이 예. 근데 예, 하여튼 포퓰러 라이브러리에서 이거 지원하고 그래서 텐스 보드보다는 훨씬 좋은 겁니다. 진짜 뇌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부분을 이제 그 함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핵심은 AI나 이쪽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문제는 당연히 없죠. 엔비디아가 못하는 기능도 이런 더 갖고 있다. 이건 오바죠. 못한다라는 말보다는 엔비디아가 쓸데없는 다른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는 그것도 무조건 얘기하면 안 되고 엔비디아도 GPU가 일반 GPU가 있고 네. A100이나 V100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GPU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GPU,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죠? 일반 1080 Ti, 뭐 2080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는 이 벡터 계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유닛이 있고 3D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엔코딩, 디코딩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뭐만 쓰는 거죠? 벡터 계산하는 부분만 쓰는 거지. 근데 이제 V100이나 이제 그 A100 같은 경우는 그런 3D 처리하는 부분이나 코딩하는 부분 빼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반 벡터 기능하는 기능하고 TPU 일부를 TPU 코어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일반 벡터 코어도 있지만 TPU 코어 이렇게 집어넣고. TPU라고. 그렇죠, 그렇죠. 탄소 코어를 집어넣거든요. 우리는 이제 IPU 코어 자체는 아예 그래프 계산만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TPU가 그래프 계산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데 그것만 우리는 들어있는 거지. 우리는 여기서 3D 못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나 저기 기획하는 사람들은 굳이 몰라도 되겠네요, 그죠? 이 영역까지는. 기획하는 사람, 네, 그럴 수 있어요. 연구원들이 이제 저거 되냐 이거 되냐 이렇게 정리할 때.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지원하는 거 텐서플로우 지원하고 파이토치 지원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팝아트. 예. 그래서 우선 두 개는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최적의 뭐 어떤 속도를 내야 된다 그럴 때는 이 팝아트를 직접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팝아트도 C++도 제공하고 파이썬도 제공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요거 파이썬으로 팝아트 이용해서 뭘 짠다라는 얘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텐서플로우 이용해서 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텐서플로우 레벨까지 내려가는 것도. 그래서 그 위에 하이 레벨 랭귀지인 랭귀지라고 보기 힘들지. 라이브러리.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인 뭐 케라스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킹 런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 AI 이런 거 쓰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그걸 하라 그러다가 텐서플로우 진짜 코드 쓰라 그러면 싫어해요.
적응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텐서플로 한 사람은 그게 좋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괜히 텐서플로 하다가 또 그만두거든요. 지금 대부분 연구원들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쓰고 이제 케라스라든지 패스트 AI라든지 사이킹 런 이런 거를 써요. 이게 훨씬 성능보다는 성적이 용이한 거지. 근데 뭐 완전히 난 퍼포먼스용 짜겠다 그러면 당연히 텐서플로우나 파이터치 뭐 이런 거 써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계속 들어보니까 그건 프로그램이라고 안 하고 무슨 데이터 관리 그것도 좀 너무 그렇긴 한데 AI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 정도 수준 아닌가 몰라. 프로그램이라고까지 하기도 정확하게는 하이 레벨 API고 얘네들은 로 레벨 API면서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케라스 그다음에 뭐 사이킹런 이런 것도 근데 얘는 다 라이브러리예요 사실은. 네. 뭐 모양은 파이썬까지 내려가서 뭐 라이브러리 천진데 그 위에 레벨이니까 뭐 다. 하여튼 이런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 여기 버전하고 버전 2도 지원하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그 GPU 유형에서 처리하는 그거가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다중 IPU 프리미티브라는 걸 다 지원하기 때문에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병렬 처리 메커니즘도 저희가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에코시스템이 있는데요. 일단 그 클라우드 랩에서 저희 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저 프리뷰가 있어서 애저에 들어가시면 특정한 어떤 그 타입의 어떤 그 VM 타입을 선택하면 거기에 지금 저희 IPU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프리뷰가 저기 있고요. 여기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라 스케일이라든지 알리바바 같은 데서 계속 이거 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은 슬럼하고 쿠버네티스 현재 지원합니다만은 저희가 꼭 슬럼만 지원한다, 쿠버네티스만 지원한다, 뭐 이런 컨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워크로드 매니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지금 도커로 공식적으로 그 벤더에서 하는 거는 저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 그냥 되겠지 이런 거죠. 근데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안 될 수 있죠. IBM 같은 데서 안 지원. 안 되죠. 왜냐면 그 IBM에서 무슨 드라이브 같은 것도 쓰나요? 아니 그 어떤 인터페이싱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 뭐죠? 커맨드 쳐서 그 SMI인가? 그 치면 스테이터스를 보이잖아요. 네네. 그 정보를 갖고 스케줄러가 인식하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는 게 GC 모니터라는 명령인데 그런 것들을 IBM이나 아니면 PBS 알테어에서 만들어줘요. 이런.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이제 뭐 예를 들어 빈스가 되면 그런 거 이제 본사에 리퀘스트 해야 돼요. 해달라고. 아니면 IBM도 그 GPU 지원하는데 2년 걸렸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크립트 따내서 막 하긴 했어요. 그냥 이제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냥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벨에서 리눅스를 지원하면 그 리눅스나 윈도우를 지원하면 그 위에 올라가는 도커는 당연히 그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 도커 쓰세요. 네. 삼성이나 네. 그래서 저희도 소프트웨어 기본적으로 도커에 다 한꺼번에 올라가 있어서 특별하게 뭐 인스톨자가 많아도 지금 얘 두 개가 엔드에 5예요? 이게 5와요. 5와. 예스면 예스거나 예스인 거죠? 예. 아니 이 하는 일이 틀려. 쿠버네티스하고 슬럼하고는 하는 일이 틀려. 슬럼은 옛날에 메인프레임에서 LSF. 네. 배치 처리. 쿠버네티스는 그냥 도커 매니지먼트 하는 툴이고. 도커 오케스트레이션 툴인데요. 오케스트레이션 말의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 대 머신에서 내가 뭘 돌려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새로운 잡을 하나 돌리는데 여기는 리소스가 있고 없고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레이터가 파악하고 있는 거지. 네. 슬럼이 아마 쿠버네티스 위에 돌 거예요. 돌 거야? 아니면 그냥 5올 것 같아서. 위에 돌 것 같은데. 이것도는 저거일 거. 뭐 확인해 보죠. 아니야.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로는 슬럼 같은 일을 못 해요. 좀 그치 완벽하게는 서로 겹치지 그러나 슬럼이 하는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많긴 많은데 슬럼 같은
쿠버네티스가 워크로드 매니저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보면 정책 기반의 이게 스케줄링이 쿠버네티스가 좀 약하더라고요. 누가 우선순위가 높고 자원을 얼마나 썼으면 얘는 프라이트를 낮추고 이런 얘는 이제 요청만 오면 그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할당해 주는 그렇지. 용도 자체가 관리용이니까. 쿠버네티스는 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디플로이 할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웹에서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100개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다가 뭐 한두 대 서버가 죽어가지고 이게 80개로 됐을 때 다시 서버에다가 20개 늘리고 이런 배포를 전문적으로 관리를 그게 주 목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슬램이라는 건 얘는 그냥 타스크 매니저 같은 거잖아요. 멀티머신에서 멀티타스크를 관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두 개가 틀립니다만은. 근데 이제 가슴 아프게도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퍼V하고 KVM은 지원하는데 뭐를 지원하지 않으면 EXXI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VM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리눅스하고 윈도우 머신에 PCI 드라이버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머신이 이런 x86 기반의 IPU 서버도 있었지만 IPU 머신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작은 IPU 머신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IPU 서버에 해당하는 거는 물리적인 머신도 있지만 사실 도커 위에서 돌아가거든요.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그 모델의 전처리 작업이나 후처리 작업은 CPU 이용하고 학습이나 인퍼런스는 우리 IPU 머신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좀 이따가 얼마든지 도커 부분만 떼가지고 물론 도커 같은 경우는 피지컬하고 뭔가 좀 영역이 있습니다만 이 도커하고 이 부분만 떼가지고도 얼마든지 저쪽에서 돌리지 않을까, VMware EX에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자들 지원하기 위해서요, 현재 뭐 GitHub에 전부 다 그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하고 비교한 비교 자료를 또 GitHub에 전부 다 코드들이 전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 가시거나 아니면 그래프코어의 /developer라는 데 가면 개발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00명 가까운 사용자들이 그래프코어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SDK, 핫비전 도구, 그 다음 각종 문서들, 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여튼 우리 그래프코어 같은 경우는 이 머신러닝 관련한 통합 플랫폼 기능을 아주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10,000명 가까운 어떤 개발자들이 등록돼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하필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 중입니다. 그래서 뭐 1.1, 2.0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 포탈도 되도록이면 IP를 얼마나 간단하게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서 IP 프리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코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